자, 업샘플러는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죠? 샘플링 레이트를 L배 높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샘플링 레이트 높이는 이유가, 자, 여기에 XN이라고 하면, 0, 1, 2, 3 해갖고, 여기 X0,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L을 갖다가 2라고 한다면, XUN은 어떻게 나왔어요? XUN은 요 2일 때 뭐가 나왔어요? X1이 나왔죠? 여기 X1, 여기 X0. 그 다음에 1일 때는 뭐예요? 0이 채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 또 0으로 채워졌죠. 그 다음에 요 2의 배수일 때 여기 X2가 나오니까, 자, 요 놈이 나오는 속도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르죠, 그죠? 샘플 하나가 더 들어와서 나오니까 샘플링 레이트 2배 빠르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업샘플러는 샘플링 레이트를 갖다 2배 빠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0을 갖다 채워넣었으니까, 그죠? 인터폴레이션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주파수 해석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됐었죠. 업샘플러의 G 트랜스폼을 저번 시간에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죠? 기억납니까? G의 L승이 됐죠. 요거는 입력 신호의 G 트랜스폼이고, 요거는 업샘플러에 대한 G 트랜스폼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G 트랜스폼이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 스펙트럼을 보려고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Z 대신에 이 J 오메가 푸리에 트랜스폼 영역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XU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입력 신호의 요거 모양이 여기 먼저 하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자, 만약에 이놈이 자, 이 X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럽시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 자, 업샘플러 스펙트럼은 이제 오메가 L이 됐으니까 이 아래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0, 파이, 2파이,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여기에 x, u, ej,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 축에 L을 곱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메가에 비해서 오메가 L을 곱했다는 건 L 우리가 XN, X2N 이렇게 했을 때 요 XN을 갖다 X2N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신호를 어떻게 한 거죠? 컴프레션 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이거는 컴프레션. 거기 반해서 XN이 있는데 X 2분의 N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신호를 늘리죠. 2배. 요거는 익스펜션. 입력 신호 모양을 그래서 오메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메가에 지금 뭡니까? 곱해졌죠. L이 지금 양의 정수잖아요. 그죠? 2, 뭐 3, 4 양의 정수니까 오메가에 L이 곱해졌다는 건 뭡니까? 이 스펙트럼은 뭡니까? L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죠. 이 컴프레션 좁히는 거죠. 맞아요? 네, 좁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놈이 좁히는 거니까 몇 배? 몇 배 좁혀요? 2배죠? 2배 좁히니까 요거 모양은 자, 요거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되겠죠? 좁아들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2파이 요 놈이 어디로 가요? 2배 작아져야 되죠, 값이. 요게 어디로 가요? 파이로 가야 되죠. 2분의 1, 요걸 갖다가, 요게 고무줄이라 생각하세요. 고무줄 이렇게 했는데, 고무줄을 좁혀나가고 2배를 줄이는 거예요. X축을 2배 줄여요.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는 어디로 가요? 파이로 가겠죠? 스케일을 갖다가 L배 컴프레션 시키잖아요. 그죠? L배. 지금 요 L이 2니까 고무줄 길이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였다 생각하세요. 고무줄 길이 절반으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요 2파이에 있던 요게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요 폭이 또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2파이에 있던 걸 파이로 나타나죠. 요거 뭐 있나요? 아까 요 그림 이거 다 생략했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뭡니까? 2파이 단위에 2파이에 있던 요 삼각형 모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스펙트럼 모양이 여기서는 지금 요 그림이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의 폭이 뭐로 나타나? 2분의 파이가 2배 줄어들었으니까 4분의 파이. 이쪽에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요 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배씩 줄어든 모양이 이렇게 나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모양 말면 신호를 갖다 복구할 수 있잖아요. 스펙트럼 하나만. 요것들은 다 뭡니까? 요거의 이미지죠. 이미지. 신호 복구할 때는 요거만 있으면 돼요. 0을 중심으로 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입력 신호의 요거는 이미지고 요거는 뭡니까? 이제 업샘플로 된 거에 우리가 원하는 거 요것만 있으면 되죠. 요것만 있으면 이건 나머지가 다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샘플로 된 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 자, 그래서 업샘플 하고 나서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복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만 알면 돼요. 그죠? 요거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업샘플로 통과시키고 나서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죠.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뭘 하면 됩니까?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 되죠. 그래서 요 뒤에 보통 보면 업샘플로 통과시키고 나서 로페스 필터 하나 통과시킵니다. 뭐예요? 제로를 중심으로 한 요거만 우리가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뭐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로페스 필터인데 이름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anti aliasing 이미 anti aliasing 아니고 이미지죠. anti 요 이미지들을 제거하는 필터인데 anti imaging 로페스 필터가 하나. 그럴 때 폭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L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L분의 파이. 네, 요걸 갖다가 자,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이렇게 파이가 뭐예요? 최대 주파수죠. 디지털 주파수의 최대 주파수죠. 그림을 갖다가 다른 색깔로 이 색으로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최대 주파수까지 신호가 있는 거죠. 최대 주파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아까는 요 신호의 절반까지 있는데 요게 이제 최대 주파수까지 신호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최대 주파수죠. 최대 주파수까지 다 있다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 놈이 뭐로 바뀔까요?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아까 요거 파이가 2분의 파이로 바뀌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요거 중간이죠. 그 다음에 요 2분의 파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요런 모양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폭이 두 배로 바뀐 형태가 됐다. 요 중간 위치에 이렇게 있다면 스펙트럼 모양이 요거는 이제 아까 요 파이가 2분의 파이로 바뀌겠죠. 요 위치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게 어떤 모양으로 바뀌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맞아요? 교수님 위에 거 중간 거 말고 그냥 옆에 거로 폭이 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바뀌잖아요. 지금 2분의 파이니까 파이니까 절반으로 바뀌는 2분의 파이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위에 그림에서 이어져요. 그래, 다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위에 그림은 아, 그러네. 네. 이 파이니까 요 파이로 만나야 되죠. 이것도 만나야 되나? 네, 만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같이 그리면 아까 요거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없죠. 신호가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업샘플링 했을 때는 우리가 신호 왜곡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업샘플러 할 때는. 문제는 다운샘플러일 때는 한번 봅시다. 다운샘플러. x, d, z는 저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운샘플러 그림부터 그리면 그림을 좀 뒤쪽으로 나중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번에 우리가 G 트랜스폼이 어떻게 됐어요? x, d, z는 n분의 1 저번에 한번 노트된 거 한번 보세요. k가 0에서 n-1 그 다음에 뭐였어요? x 2에 마이너스 j에 n분의 2파이 k z에 n분의 1 기억납니까? 이렇게 된다고 저번에 증명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g 대신에 e j 오메가를 집어넣어요. 푸리에 트랜스폼 영역에서 해석이 되니까. 여기는 여기다 이 j 오메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에 j n분의 1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맞아요? 이 놈이 뭐로 바뀌어요? 2에 j의 n분의 오메가로 바뀌죠? 맞아요?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 n분의 1쓴 거죠? 그 n분의 1이 공통이잖아요. 여기도 n분의 1 있고 여기도 n분의 1 있잖아요. n분의 1, n분의 공통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통으로 끄집어냈어요. j n분의 1 끄집어내니까 남는 게 뭡니까? 오메가고 여기서는 뭡니까? n분의 j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파이 k가 남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봅시다. 영, 파이, 마이너스 파이, 2파이, 이파이. 여기 뭐가 파이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파이. 자, 그러면 우리가 m을 마찬가지로 m을 2라고 생각해 봅시다. m을 2. m이 2라고 그러면 요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뀝니까? x, d, e, j, 오메가 2분의 1, m이 2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m이 2일 때 우리가 저번에 웨이블렛 트랜스폼 할 때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공식처럼 마찬가지로 외우시면 편리합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k가 0에서 2-1이니까 1, 그죠? 서메이션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x 2에 j 2분의 1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그죠? 이거죠?
m2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2분의 1 k가 0일 때는 x 2의 j 2분의 오메가 그죠? 첫 번째 항 k가 0이니까 2분의 오메가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k가 1이니까 x 2의 j 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맞아요? k가 0일 때, k가 1일 때 두 개 항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거는 k가 0일 때, 요거는 k가 1일 때. 그죠? 항이 두 개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xj 오메가가 요 오메가 2가 이제 나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2배 늘어나죠. 익스펜딩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게 x2j 오메가. 그럼 여기에 xd 2j 오메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d 2j 오메가 하면 마찬가지로 0, 파이, 2파이, 3파이 뭐 이렇게 딱 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래 되면 신호가 문제가 생기죠. 지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인데 자 어떻게 되나요? 요거 이제 두 배로 요거 모양이 두 배로 확장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가 어디로 가요? 2파이로 가죠. 지금 우리가 최대 주파수가 어디예요? 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파이가 2파이, 요 자리가 2파이로 연장되잖아요. 확장되잖아요. 이게 신호가 최대 주파수 바깥쪽으로 가죠. 이게 최대 주파수 바깥쪽 부분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두 배로 하면 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자 요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일단 최대 주파수까지는 요런 모양이 되고 그다음 요거는 요렇게 됐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쪽이죠? 마이너스 주파수잖아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주파수인데 마이너스 주파수 똑같은 모양이죠. 요 놈이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어떻게 돼? 원래 모양 유지 안 되고 찌그러지죠. 왜냐하면 요 놈이 뭡니까? 마이너스 주파수에 해당하는 다시 이렇게 되돌아서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모양을 여기다 가져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주파수 모양 여기에는 또 요거는 마이너스 주파수로 왔는데 그 다음 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플러스 주파수 쪽으로 튀어나갔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주파수에서 요걸 마이너스 주파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주파수고 요게 플러스 주파수죠. 그 다음 요게 또 뭡니까? 마이너스 주파수 이게 플러스 주파수죠.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주파수. 그러니까 요거 모양이 어디서 들어와요? 플러스 주파수 쪽에 나오겠죠. 그죠? 이 플러스 주파수에 복사돼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주파수 어디? 여기니까 어떻게 돼? 요거 모양이 똑같이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주파수 쪽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요 절반 모양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중으로 더해져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플랫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왜곡이 원래 신호 모양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요거처럼 막 우리가 여기 L분의 파이가 되라고 한 거 있죠. LS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L분의 파이가 되라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요 놈이 L이 지금 M이 2죠. 그러니까 2분의 요거 마이너스 파이면 신호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색깔로 다르게 이제 할게요. 요런 모양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요 절반으로 줄어도 되겠죠? 여기도 절반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 내에 신호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만 이건 이제는 뭡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엘리어싱이죠. 엘리어싱. 왜곡시키는 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됐다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검정색 모양으로 만약에 스펙트럼이 있었다 하면 자, 어떻게 돼요? 2배 늘리면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검정색으로 늘리면 2배로 늘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신호가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뭡니까? 업샘플링 하면 요게 크기가 1이었으면 요거 크기도 1이죠. 주파수 모양만 2배로 고무줄을 2배로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크기는 안 바뀝니다. 요게 1이었으면 요것도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운샘플러 할 때는 뭡니까? 뭐가 꼽혀졌어요? 2분의 1이 꼽혀졌죠.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의 크기가 1이었다면 요거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로 줄어요. 신호가 절반으로 줄어요. 왜냐면 왜 줄겠어요? 신호 2개 중에 하나씩 제거를 해버렸죠. 두 번째 샘플만 취했다는 2, 0 샘플 취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샘플 죽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샘플 취했죠. 그 중간에 해당되는 파워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파워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절반으로 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2분의 1이 붙냐면 하나 건너뛰어가면서 신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파워가 줄겠죠. 에너지나 파워가 줄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업샘플 했을 때는 여기 1이면 이것도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1일 때 요 놈은 2분의 1을 줄여요. 샘플 하나씩 다 제거해버리죠. 중간중간에.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뭘 그린 거예요, 지금? 요거 그린 거죠. 요거 그렸죠. 요거 하나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 모양, 요걸 어떻게 했어요? 2파이 시프트 시켰죠. 맞아요? 2파이 시프트 시켰다는 건 뭐예요? 요거 모양, 요걸 2파이 시프트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모양이 어디로 가요? 요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요걸 2파이 시프트 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유지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어졌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었는데 또 한 번 오버랩 돼서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개가 더해져 갖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가 1, 2분의 1 더하기 이게 다 크기가 이제 1로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가 뭐예요? 요 뒤에 그림을 생략해버렸네. 지워버렸네. 요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L분의 파에서 L분의 파이, 마이너스 L분의 파에서 L분의 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상관없어요. 아까 잘못했어요. 요거는 요게 지금 아까 범위가 L분의 파에 마이너스 L분의 파에서 L분의 파이, M 이제 L이 아니고 요게 M이죠. N분의 파에서 마이너스 N분의 파에서 N분의 파이 사이에만 존재해야 엘리어싱이 안 생긴다. 그죠? 자, 그러면 엘리어싱 생기는 예제를 갖다 한번 볼까요? 엘리어싱이 생기는 예제.
자, 마찬가지로 M2인데 엘리어싱이 생기는 그러니까 신호가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의 신호가 스펙트럼이 요 사이에 존재하면 엘리어싱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깥쪽에 만약에 있다. 지금 마찬가지 m이 1대 자 있는 경우죠.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2파이. 자, 그래서 엘리어싱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신호가 이렇게 존재하면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2분의 파이 바깥쪽에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요거의 절반 위치까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까지 존재하겠죠. 요게 중간 위치입니다. 중간 요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요거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요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두 배로 느리니까 지금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2파이, 마이너스 2파이가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두 배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확장 이제 익스펜션 시켜야 되죠. 자, 익스펜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모양은 그대로, 그죠? 요거 중간 위치까지는 2분의 파이가 파이 위치로 가겠죠. 파이 위치로 가는데 지금 모양이 그림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걸 미리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미리 이 모양을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요거 지금 엘리어싱 여기 엘리어싱 생기는 부분이죠, 그죠?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만 신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죠? 요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엘리어싱 생기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걸 잘라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펙트럼 모양이 잘라냈다 하면 2분의 파이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파이로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항상 뭘 여기 집어넣어야 되냐면 아까는 그 업샘플일 때는 로 패스 필터를 뒤쪽에다 넣었죠. 대신 이 다운 샘플러는 앞쪽에다 넣어야 돼, 앞쪽에.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n분의 1에 해당되는 로 패스 필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갖고 xn을 갖다 여기다 가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엘리어싱이 없는 다운 샘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anti aliasing이었죠. 여기는 anti aliasing, 로 패스 필터.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넣어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넣어준 거로 가지고 먼저 하면 요 모양이죠. 미리 여기 엘리어싱 생기게 하는 부분이니까 미리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이가 어디로 가요? 파이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좀 그림이 대칭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페스 필터 다 통과시켰으니까 아마 이 모양, 그 다음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겠죠. 요거가 2배 확장돼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 스펙트럼, 지금 요 스펙트럼 모양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일리어싱, 엔티 에일리어싱 로페스 필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안 하면, 자, 안 했다고 합시다. 안 했다 그러면, 자, 요거 2배로 늘려야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요게 생기겠죠? 어? 제가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또 뭐가 생기겠어요? 요게 생기죠? 여기서도 요 색깔 들어갈게요. 검정색. 요거 검정색 모양 여기 연장돼서 나타날 거고, 요 검정색 모양이 연장돼서 나타날 거고, 그 다음 빨간색이 연장돼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 아, 이건 이제 검정색으로 해야 돼. 여기 검정색이면 검정색. 그 다음 빨간색.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요거 검정색 본래 있고 빨간색하고 더해지니까 모양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요 사이가 0 더하기 요만큼 더하니까 요 값이 되겠죠? 직선 2개 멈추니까 결국 어떻게 돼? 에일리어싱 안 하게 되면 요 파란색으로 스펙트럼이 바뀌겠죠. 여기도 요거 2배니까 여기로 올라가겠죠?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스펙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이 경계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스펙트럼 모양이 파란색. 그러니까 요 경계에 있는 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스펙트럼하고 다른 모양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에일리어싱 에러가 돼요. 에일리어싱 에러. 그래서 에일리어싱 에러 이게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뭡니까? 입력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 2분의 파, 정확하게는 2가 아니고 이제 n이죠. n분의 파에서 마이너스 n분의 파에서 n분의 파이 사이에 n만 신호가 존재하고 바깥쪽에는 무조건 잘라내야 되죠. 그죠? 로페스 필터를. 그래서 우리가 요거 업샘플러에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샘플링 레이트 높였기 때문에 신호 왜곡이 전혀 안 생겨요.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다운 샘플러를 사용하실 때는 신호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신호를 갖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 신호가 있고 여기 신호가 있고 여기 신호가 있는데 이는 모양을 우리가 신호가 있는데 다운 샘플러는 뭡니까? 요거 취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없앴으니까 0으로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없애버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신호를 바로 요 자리에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취하고 이거는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신호 모양이 이거 없앴으니까 신호 모양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운 샘플러 할 때는 스펙트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요 m이 그러니까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 요 사이에 존재하도록 신호를 갖다 만들어주고 다운 샘플링해야 원래 신호 모양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 샘플링 사용하실 때는 n분의 파이 그 사이에 스펙트럼이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운 샘플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또 폴리페이즈 디컴포지션하고 할 때 이제 업샘플러, 다운샘플러 많이 쓸 텐데 2개의 정리가 있어요. 노블 아이덴티티라고. 자, 2개가 있어요. The first noble
identity. 자, the first noble identity는 이거예요. 업샘플러가 있고, 그 다음 필터에 뭐 임의의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노블 아이덴티티 일종, 첫 번째 일종 노블 아이덴티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운 샘플러 때 적용되는 건데요. 이제 M이죠. 이놈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요거 등가라는 게 바로 노블 아이덴티티. 이러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줄거든요. 이걸 구현했을 때보다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계산량이 굉장히 줄게 되기 때문에 요거에 등가라는 겁니다. 등가. 요거 두 개가 등가, 요거 두 개가 등가. 요거를 이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증명은 자, 여기에 나온 요게 xn이고 xg라고 그럴까요? g 트랜스폼 영역에서 우리가 증명하면 되니까 요걸 xg, 요걸 x1g, 요걸 x2g.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입력이 xg고 요거는 이제 요거가 다르니까 x3g 그다음에 x4g 이렇게 해갖고 요거 계산한 거 요거 계산한 게 같으면 등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업샘플러는 잘 알죠? 자, x1g는 어떻게 될까요? x1g는 xg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업샘플러는 else만 해주면 되죠? 이건 우리가 증명 다 했잖아요. 그죠? 요거의 업샘플러라는 거는 요거 x1g는 요거에 else 해주면 되죠. 저건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x2g는 x1g와 관계식이 뭐예요? x1g를 요 필터를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GL 그 다음에 뭐예요? X1G 이 X1G라는 신호가 들어와갖고 이 필터를 통과시키니까 시스템 함수는 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간 영역에서 요거 곱한 거는 컨볼루션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X2G가 되죠. 자, 그러면 X1G 요 구해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HGL 그 다음에 X1G는 XGL이죠. XGL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2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X4 계산해갖고 요거 두 개가 같은지만 이제 보면 되니까. 자, X3G는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위에 겁니다. 예, 위. 그 다음 아래. 자, 아래 거는 어떻게 됩니까? X3G가 뭐죠? XG를 그 필터를 통과시켰으니까, HG, XG죠. 맞아요? 요거는 요 필터 통과시키는 게 요거 G 트랜스포머 영역에서 서로 곱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X4G는 뭐죠? X4G는
x3를 갖다 업샘플링 했어 이거죠? 뭐에? x3에 업샘플링 했을 때는 g의 L승이죠, 그죠? 맞아요? 업샘플러는 그냥 요거 스펙트럼에 L승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됐죠? 그러면 x3 우리 주어졌죠? 이거 요거죠? 여기에 다 L승 하면 되니까 결국 뭐예요? HGL, XGL,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같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같으니까 요 두 개는 이퀴벌런트네, 이퀴벌런트. 등가 이퀴벌런트. 요 두 개는 이퀴벌런트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업샘플러가 앞에 나오고 H, X, GL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게요. 폴리페이지 디컴포지션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순서를 바꾸면 GL승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래쪽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요게 X1G, 요걸 X2G라고 그러고 요걸 X3G, X4G라고 해갖고 요 두 개 결과가 같은 거 증명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 거부터 먼저 볼게요. 위쪽 거. 자, 위쪽 거 보시면 여기 XG는 똑같죠. 자, 요거 필터 통과시킨 게 X1G니까 X1G는 필터가 H, GM, 요게 필터고 거기에 입력시는 XG가 들어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X2는 뭡니까? X2는 X1을 다운 샘플링 했죠. X2G는 다운 샘플링 했으니까 n분의 1, 그죠? 정의식에서 K가 0에서 n 마이너스 X2는 X1을 다운 샘플링 했으니까 X1, 그 다음에 뭐야? 2의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K, 그 다음에 뭐야? Z의 n분의 1이었죠? 정의식에서. 자, 그러면 X1G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n분의 1. 그 다음에 요 놈은 K하고 상관없으니까 H. 요 자리에 K가 상관이 있네요. 요거는 n분의 1, K가 0에서 n-1. 요 자리에 뭡니까? G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야 되죠. 요게 바로 뭡니까? 여기. Z 자리에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H. 요 값에 M승 했죠. M승 했으면 요 M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에 마이너스 J에 2파이 K, 그 다음에 Z, 그죠? 앞에까지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M 있으니까 요 M하고 요 N분의 1하고가 상쇄되잖아요, 그죠? 뒤에는 어떻게 돼요? 요 그대로 남겠죠? Z 자리에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X 2에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K, Z의 N분의 1. 자, 이렇게 된다, 그죠? 문제 없죠? 자, 여기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요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X3가 XG를 갖다 다운 샘플링 했으니까 X3G가 n분의 1, K가 0에서 n-1, X 2의 마이너스 J분의 n분의 2파이 K,
그 다음에 G의 n분의 1승. 문제 없죠? X를 다운 샘플링 한 게 X3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그 다음에 X4는 뭐야? 요걸 필터링 했으니까 문제 없죠? H 필터가 HGM이라고 했나요? HG라고. HG에다가 뭐예요? 요 X3가 이제 입력 들어오니까 X3G. 자, 그러면 HG 그대로고, 그 다음에 X3G는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n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K하고 상관없으니까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K하고 상관없으니까 K 0에서 n-1 HG. 여기서는 상관없죠. K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HG,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X 2의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K G의 n분의 같아야 달래. 요 두 개가 같으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 같으면 되는데 같아야 달래. 다른 것 같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값이? 1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같죠. 응? 자, 그래서 이 노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두 개. 업샘플러일 때, 업샘플러일 때 노블 아이덴티티, 다운 샘플러일 때 노블 아이덴티티. 요거 관계식을 잘 보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보는 게 바로 이제 폴리페이스 디컴포지션을 이제 연결을 합니다. 자. 자, 폴리페이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다상이라 합니다. 다상. 상이 여러 개다 이거죠. 위상이 여러 개 있다. 다상. 위상이 여러 개. 페이즈가 위상이죠. 그죠? 위상이 여러 개 있는 분해. 다상 분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디컴포지션. 자, 이거는 간단하게 자, 우리가 필터가 있는 게 있다. HG가 A 플러스 BG 마이너스 1, CG 마이너스 2. 자, 만약에 필터 있는 게 있다고 그럽시다. 저걸 다상분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상인데 여기 분해하는 이게 이제 이 M이 여러 개, 이제 M이 3일,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 페이지 두 개로 우리가 분해한다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오다가, 자, 요거하고, 그 다음 하나 건너뜁니다. 요거, 그 다음 하나 건너뛰고, 요거,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M이 2면,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취하고 두 개 건너뛰고, 우리 그 뭡니까? 그것처럼 데시메이션처럼. M이 3이라면 요거 취하고 두 개 건너뛰고 요걸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 건너뛰고 이제 없으니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M이 2냐 3이냐 할 때 이 안에 건너뛰는 게 몇 개냐 이거죠. M-1개가 되겠어요. 자, 일단 이거 우리가 페이지가 두 개인 예를 듭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으로 쓸게요. A, 그 다음에 CG-2, 그죠? 그 다음에 검정색인 거 EG-4.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 bg-1, dg-3, 그 다음에 fg-5.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죠. a 플러스 cg-2, eg-4 더하기 그 다음에 g-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끄집어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이게 페이지 1, 이게 페이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죠. 요걸 갖다가 H1G라고 그러면 H0G, 제로 위상이죠. 첫 번째 위상, 제로 위상. 그 다음에 G-1, H1. 이제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오다가 다 뭐예요? 이승 오다죠. 저기 이승.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형태 막 나오죠, 그죠? L 페이지로 분해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L 페이지로 하게 되면. M이 2이기 때문에 여기 G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이걸 시스템 구현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H0G 그 다음에 제곱이죠. H1G 여기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딜레이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페이지 두 개로 디컴포지션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찬가지 아까 the first kind입니다. 요거에 second가 있겠죠. the second kind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도 값은 결 같죠. H0, G. 자, 이렇게 나놓고 딜레이를 여기는 앞쪽에다 주는데 뒤쪽에다 줘도 되겠죠. 이렇게. 똑같죠? 그죠? X0G 그 다음에 H1G에는 G 마이너스 하나만 팩터 붙어요. 자, 그래서 딜레이를 앞에다 두느냐 뒤에를 두느냐 해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the first kind는 뭐하고 궁합이 맞냐면요, 업샘플러하고 궁합이 맞아요. 업샘플러. 요 놈은 업샘플러. 요 놈은 업샘플러하고 궁합이 맞고요. 요 놈은 다운샘플러하고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게.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요거 필터 통과시키고 여기다가 필터 통과시키고 여기다가 업샘플러를 달고 싶어요. 2. 응? 요 놈은 요거 필터 통과시키고 여기다 다운샘플러를 달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에 왜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온지 아실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자리에 요걸 제거하고 요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어도 등가잖아요. 요 앞에 하나를 요 안에 양쪽 그 브랜치에 다 달아주세요. 결과가 같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거 딱 보니까 이게 뭐하고 많이 본 형태죠. 아까 뭐야? 노블 아이덴티죠. 노블 아이덴티니까 요 놈은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2로 바꾸고, 그죠? 2로 바꾸고 요걸 뭐로? 2를 제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은 요렇게 바뀌면 된다는 거죠. 여기 일부러 그림을 지울게. 자, 이렇게 된 건 요걸 뒤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2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걸 뭐야? 2를 없애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 있는 요걸 없애고, 요 뒤에다 보내고, 요 없애고. 요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폴리페이지 디컴포지션 할 때, 우리가 아까 노블 아이덴티티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다운 샘플을 갖다가 이 브랜치에다 다 넣어줘요. 그죠? 다 넣어주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노블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하고 순수 바꾸고 요 2를 없애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요쪽으로 보내고, 요걸 요쪽에도 보내고, 요거는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요 2를 없애려면 같은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블 아이덴티티, the second 노블 아이덴티티는 the second 타입의 그 디컴포지션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first kind decomposition은 업샘플러 the first 노블 아이덴티티 쓰고 이렇게 하면 필터 실제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하고 난 뒤에 필터 구현할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하면. 아까 첫 방법보다는 계산량이 엄청 줄어요. 그 다음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냐면 아까 긴 필터를 길이를 갖다 절반 필터로 바꿨죠. 요 랭스가 필터 길이가 2분의 1로 줄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량, 요즘 뭡니까? FPGA로 구현할 때는 필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C로 짤 때는 요거 C로 처리하고 그 다음 요거 C로 처리하니까 시퀀셜로 처리하면 별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FPGA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요? 요거 돌릴 때 요거 동시에 돌릴 수 있죠. 그죠? 패럴 프로세싱이 되니까 계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컴포지션 할 때 FPGA를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하면 굉장히 계산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계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필터링 하면서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컨볼루션 계산하는 게 시간을 엄청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하는 시간을 갖다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량을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